보자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봤을 때 예 가장 자 제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있다. 프로 선수가 돈을 벌죠. 아마추어는 굉장히 프리하게 하죠. 운동을 프리하게 하잖아, 지 맘대로. 그 프리가 그다음 단계가 프로죠. 프로. 그다음 단계가 뭐죠? 우편 배달부가 나오죠. 예, 포스트. 그래서 그 포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는. 그 포스트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러면? 포스트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365, 365.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그러면 이 독감 백신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독감 백신은. 두 군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성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호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술과 항생제 중에는 어느 게 더 우리 몸에는 해로울까? 술이 아니라 항생제죠. 자, 술은 유익균을 파괴해요. 유익한 거, 몸에 좋은 거죠. 항생제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예, 원자폭탄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는 사람들은요, 어,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술보다 항생제가 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항생제를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요, 음,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한 포 먹는 게 아니라 두 포, 세 포로 늘리셔야 돼. 그런 기간에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파괴될 거를 대비해서. 파괴될 거를 대비해서. 네. 이거 화면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고? 어떤 걸 했어요? 여기요.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다 대고요? 두 손으로. 아, 아, 됐어요. 예. 그래서 독감 백신과 마이크로의 관계는 있습니다. 어떤 게 다양성과 포스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양을 좀 더 365나 어, 마바를 번호에 맞는 걸 더 드시면 좋습니다. 70대 중반 당뇨를 앓고 계시고 최근 3개월 동안 유산 수치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였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셨고 검사 결과는 좋은 편이었는데 원인과 개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카톡으로 피 검사 수치 보내드렸습니다. 카톡 볼게요. 그냥 수치는 안 보고 제가 수치 안 보고 백혈구 6.2 정상, RBC 4.36, HB 12 다 정상이고요. 다 정상. 그리고 토탈 프로틴 7.2 정상, 알부민 4.6 정상, 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고지혈증도 없고요. HDL이 좀 부족합니다.
전형적인 당뇨인 사람들이 H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집니다. 왜? 소변을 통해서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신장 요소 질소가 조금 높습니다. 유산 수치가 어 지금 방건영 리더님 이 저한테 준 데이터에서는 요산 수치가 없는데 BUN이라고 써 있는 거 그건 그게 요산 요소 수 수치야. 요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요소인가 봐요. 그렇지. 요산 죄송해요. 수치는 유닛 네. 엑시드라 표현하고 BU에는 요소야, 요소. 근데 이게 증가를 했는데 어 큰 범주에서 증가한 건 아니야. 유산 수치가 아까 내가 높다 그랬잖아, BUN이. 높은데 22.7 이면은 정상인데. 데이터 여러 마지막 게 28점 몇이었어요. 마지막 게 잠깐만. 네. 7월, 9월, 10월 이렇게 드렸거든요. 3장. 39.7 까지 나왔다. 네. 최고 마지막 거예요. 네, 마지막 거. 마지막 게 39.7 이야. 이게 23이 정상인데 갑작스럽게 증가했잖아요. 설탕량을 줄이셔야 돼. 그리고 적혈구 수치에 관여하셔야 됩니다. 유산 수치에. 오메가 3 안에 DHA가 좋습니다. 오메가 3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메가 3 중에 EPA가 있고 DHA가 있고 리놀렌산이 있잖아요. 예, DHA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메가3 말고 그 DHA에 있는 그 BDH 블렌드가 훨씬 나아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다는 거는요. 한국 사람이 당뇨가 많죠. 한국 사람이 당뇨가 가장 많은 이유.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양 사람에 비했을 때 췌장의 크기가 12.3% 작고 지방이 많아서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많아서 22.8%가 많고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기능이 36.5%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식전에 식이섬유를 잘 드셔야 됩니다. 과거는 당뇨가 별로 없었죠. 이유는 뭐죠? 모든 음식이 풀을 먹었잖아요. 식이섬유. 근데 현대인들은요. 식이섬유 양이 너무나 적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허벅지의 근육을 올려라. 왜? 당을 저장하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놔라. 그게 허벅지죠. 몸의 근육이라고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벅지가 가장 양질의 근육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아리는 심장의 호위병이고 심장이 하는 역할, 하트, 심장의 역할을 분할하는 게 종아리고 당뇨의 그 당을 저장하는 공간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의 근육량을 올려라. 그러면 혈액에 있는 당을 허벅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액의 당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시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데 그냥 타지 마시고요. 완투 완투. 그래야지만 근육량이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 아침에 6시 반, 7시, 7시 반 자전거 타시잖아요. 유태령 리더님이나 조영선 리더님이나 강현 리더님이 리드를 하실 때 예를 들어 뭐 요새 그런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달려볼까요? 그러면 세게 달리는 거야. 그러다 누구는 그게 3분이 될 수 있고 5분 될 수 있지만 누구는 1분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1분만 됐어서 힘들면요. 다시 천천히 타시라고. 천천히. 그러다가 힘이 다시 좀 보충해 놨어? 그러면 한번 팍 밟아주는 거예요. 평균 한 25, 30에 타다가 40 돌파, 50 돌파 막. 그러다 또 힘들죠. 또 30초, 1분 타면. 그러면 다시 천천히. 이걸 완투 완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인터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30으로다가 1시간 타는 게 아니라 30으로 탔다가 40, 50으로 올리세요. 그렇게 10초밖에 못 해도 좋아.
완투, 완투로 타셔야 돼. 그래야지 근육량이 생깁니다. 자꾸 사람들이 바깥에 근데 그래서 바깥에서 운동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인터벌이 어려워요. 왜? 신호등이 있고 차가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집에서 타는 자전거기 때문에 인터벌이 가능하잖아요. 예, 오늘 제가 어 아침에 제가 목욕탕 가잖아요. 갔는데 제 옆 동에 사시는 형님, 이제 71살이신데 첫 번째 물은 게 뭐냐면 "아직도 마라톤 하세요?" 그랬어요. 예, 그 형님은 보스턴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어. 근데 내년까지 마라톤을 못 한대요. "왜 못 합니까 형님?" 그랬더니 신청이 다 끝났대요, 내년까지. 근데 본인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로 신청하다 보니까 늦는데.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한테 시켜 갖고서 PC방에서 한대요. 그렇게 마라톤 인구가 많았대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뛰는 것도 똑같아요. 뛰는 것도요, 똑같은 강도로 뛰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천천히, 또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천천히. 그런 게 인터벌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분이 마라톤을 하니까 제가 그분 이제 띄워 주려고 뭐 끝내는 제가 자전거로 갔지만, 그래서 미래에 당뇨가 안 걸리시게 하려면 허벅지의 근육량을 올려라. 이 정도로만 할게요. 50대 후반 남성분이 심장 스탠드를 하셔서 비타민 K를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XX에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괜찮을지요? 통풍도 있어서 콩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프로틴을 권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스탠드를 한 사람이 K를 먹으면은 관상동맥에 쌓일까 봐 그러는데 XX에 들어간 양은 그 정도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으면은요, 통풍은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게 통풍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에시리키아. 이 통풍, 단백질 대사에 도와주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에시리키아잖아요. 이쪽을 체크해 보시는 게 더 미래를 위해서. 왜? 통풍 때문에 단백질을 안 드시잖아요. 물론 통풍은 동물성 식물질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의사는요, 식물성은 된다고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드실 때 대사를 잘 시켜주는 비타민 B군을 잘 드셔야 돼. 요산 수치가 높다든가 통풍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드실 때 연하게 드시면서 비타민 B군, 정확히는 B군은 이제 군자가 물이잖아요. 많은 종류. 1, 2, 3, 5, 6, 12, 엽산, 비오틴 8가지 중에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을 잘 드세요. 피리독신은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 잘 드세요.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 방정란 리더님 마이크로바이옴 한번 하면 좋습니다. 카톡으로 마바 검사지 보냈습니다. 참고로 요런 시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면 어떤 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 아닌 거는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1:1로다가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예. 인터넷 찾아보니 버거시병은 손과 다리가 피가 잘 안 가는 병인데 손가락, 발가락이 차갑거나 무감각해지다면 심해지면 변형이 생기고 괴사가 되기도 하는데 병이래요. 흡연 이외에는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요. 버거시병의 증상과 관련된 마바 있을까요? 예. 마바를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 병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김학 리더 어디 갔어? 위에 있구나. 제 화면에서 이동을 했어. 밑에 있다가 승진했어. 위로 확 올라갔어. 어. 음. 김혜자 리더가 갑자기 강등됐다. 야, 밑으로 확 떨어졌네. 자, 왜 흡연과 관계가 있다고 했을까요? 자, 김학 리더 한번 생각해 봐. 그 혈관이 이렇게 그 혈관이 이렇게 쫙 줄어들잖아요. 자, 바로 이게 뭐냐면요. 헤모글로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헤모글로빈. 자, 그럼 담배에는요, 69가지의 발암물질이 따르죠. 그 69가지의 발암물질 중에
세 가지가 들어가죠. 가장 나쁜 거. 근데 이 병에는요. 세 가지 중에 뭐냐면 헤모글로빈과 관계가 됩니다. 그럼 헤모글로빈은 어디랑 관계가 되냐면요. 일산화탄소랑 관계돼요. 일산화탄소. 담배 있잖아요. 담배만 있는 건 아니죠.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또 어디 있죠? 자동차 매연에도 있죠. 그럼 일산화탄소가 들어가죠.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론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작동을 해갖고 주술나고 나오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헤모글로빈을 10분의 1로 줄여버려 순간적으로.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뭐죠? 산소를 운반하는 거죠. 그럼 산소를 운반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이 저리는 거예요. 손이 찬 사람이 있죠. 손이 찬 사람들은 일산화탄소를 피하셔야 돼요. 왜? 왜 차죠? 피가 관상동맥. 이쪽은 관상이 아니잖아요. 모세혈관이잖아요. 모세혈관까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적게 흐르는 거야. 적게. 자, 일산화탄소가 우리 혈액에는 100% 들어갑니다. 자, 담배에는 니코틴이 있죠. 니코틴은 뇌에 쌓이죠. 뇌에 70%가 쌓여서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거고, 타르는 후두에 90%가 쌓여서 후두암을 유발하고, 일산화탄소 혈액에 100% 들어간다. 100%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첫 번째, 헤모글로빈을 10분의 1을 떨어뜨린다. 헤모글로빈은 남자는 혈액 100ml당 15,000mg 있고 여자는 13,600mg 있다. 그래서 여성 흡연이 더 해롭다. 이유는 헤모글로빈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헤모글로빈을 10분의 1을 줄여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혈관을 순간 수축을 시켜버려요. 혈관이 수축되면 뭐죠? 심장의 압력은 세지죠. 고혈압. 그래서 고혈압인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면은 혈압 조정이 안 됩니다. 두 가지. 헤모글로빈에 영향을 미친다. 혈관을 수축시킨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자 하나와 마이크로바 하나를 얘기해 볼래요? 김학 리더, 마바의 우리 팀의 선생님, 저기 유전자는 얘기 안 할게. 안 물어볼게. 유전자는 내가 할게. 이게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각해집니다. 네, 유전자는 TCN2 유전자죠, 이게. 유전자는 TCN2 유전자, 비타민 B12 유전자예요. 비타민 B12 유전자고, 조윤선 리더님, 마바는 뭐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콜린셀라요? 네, 줄어든다고요? 콜린셀라지, 콜린셀라.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이 콜린셀라가,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콜린셀라 쪽이 중간이나 하이였다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왜? 나이가 들수록 콜린셀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콜린셀라를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유전자인 TCN2 유전자랑 일치합니다. 왜? 메가리가 없다. 비타민 B12 합성에 관여된다. 자, 헤모글로빈은 뭐죠? 복합 단백질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유전자 TCN2 유전자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콜린셀라하고 그리고 일산화탄소. 자, 김학 리더, 네, 줄담배가 안 좋다 그러지, 사람들. 담배 필 때 줄담배. 네. 왜 안 좋다 그랬지? 그럼 줄담배의 의미는 몇 분 사이로 피는 걸 줄담배라 그러지? 이렇게 붙여서 계속 이어서 피는 그 줄담배 아닌가요? 그거는 미친 거야. 줄담배 의미는요, 20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담배를 껐어, 버렸어. 그리고 20분 안에 피는 거를 줄담배라래. 왜요?
그 헤모글로빈 양이 다시 원위치가 되고 혈관에 수축된 게 다시 원위치되는 시간이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만큼 있어. 일산화탄소가 들어가. 그럼 혈관을 수축시키죠. 그러면 심장의 압력은 세지죠. 산소량도 끌어지죠. 그럼 다시 넓어져. 이 원위치되는 기간이 20분이래요. 자, 근데 줄어들었어? 10분의 1로 헤모글로빈이 커지고 있는데 또 폈어. 그럼 여기서 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 심장의 텐션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도 괜찮고요. 유전자 검사는 할 필요 없지만 그러면 헤모글로빈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을 체크해 보시라고 하세요. 다 잘 보여요. 왜요? 아, 예. 아, 예. 그럼 이걸로 조정을 하고. 자, 85세 여성 간성 혼수 입원 치료 중입니다. 병원 퇴원 후 영양소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써놨네. 강경하신다. 조용선 리더님, 간성 혼수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나가시네. 잘못 눌렀어요. 아, 그래? 네. 간성 혼수 뭔지 아시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리더님. 이게 뭐냐면요. 복수가 찼을 때 복수가 차면은 복수를 빼죠. 근데 급작스럽게 복수를 갑자기 빼잖아요. 그럼 간성혼수가 돼서 죽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빼. 조금밖에. 자, 그러면 간성혼수는 담도 빌리루빈과 관계가 됩니다. 빌리루빈. 자, 빌리루빈은 뭐죠? 두 가지. 혈액의 적혈구가 일을 하죠. 영양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출근했어. 골수에서 만들어져 갖고 적혈구로 출근했어. 일을 하면 언젠간 퇴근해야 되잖아. 그게 120일 동안 일을 하죠. 출근하면 120일을 일을 하고 다시 사멸해요. 그러면 죽었죠. 이거를 간에 갖다 놔요. 비장이. 간에 갖다 놨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20일 일을 다 하면은 이제 수고했어. 없어져. 간에 갖다 놔. 두 번째는 출근했어.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에 가서 영양소를 운반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해, 얘가. 일을 안 해. 그럼 잘라야 되잖아. 이것도 비장의하죠. 쓸모없는 적혈구를 파괴한다. 그 말의 의미가. 그러면 30일밖에 안 됐지만 야, 너 나가. 그래야지만 새로운 적혈구를 갖다 놓죠. 자, 간에다가 생명을 다한 적혈구, 일을 안 한 적혈구 갖다 놔요. 그거를 버려요. 담도를 통해서. 담도자가 길도자잖아요. 길. 간에서 담도를 통해서 담낭, 쓸개죠. 여기다 버려요. 그럼 담낭도 버려야 되잖아요. 담관을 통해서 장으로 흘러보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안 되는 게 간경화예요. 빌리루빈이 아닌가, 빌리루빈. 빌리루빈은 0.2부터 1.2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정도 됐다는 건요. 1점대 후반이 됐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약이 없어요. 빌리루빈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크론 바이옴과 관계되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크게는 네 가지고 짧게는 세 가지예요. 비피도 박테리엄 롱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롱곰.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디알레스. 네, 디알레스. 또 하나가 뭐죠? 루미노코카스예요. 크게는 루미노코카스가 있고 루미노코카세아가 있고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피드박테리엄 롱곰이 있고요. 디알레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빌리루빈 수치를 왜 올릴까요? 담도가 막히는 거죠. 담도가. 그 담도 막히는 게 0.2부터 1.2라는 거예요. 간 중에 제일 무서운 겁니다. 술이 절대적인 이유를 차지합니다. 술.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루미노코카세아나 비피드박테리엄 롱곰이나 디알레스를 잘 체크해 보세요. 거꾸로 술 안 먹었는데 왜 그러죠? 항생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물 첨가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양소로 관리한다는 건요. 지금 제가 여기서 92분 앞에서 얘기하기는 김도현 리더님 어려우니까 김도현 리더 내일 전화해. 네, 리더님.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비장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탕량을 줄이시고요. 비타민 B군 잘 드세요. 설탕량을 줄이시고 비타민 B군을 잘 드세요. 그리고 콜린도 관계가 있습니다. 콜린, 비타민 B군, 정제당,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 정도로 이건 대답할게요. 68세 여사, 3, 4년 전에 가볍게 구하나서 왔다. 최근 10일 전에 또 구하나 증세가 있어 한의원 다니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 대책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아까처럼 유전자와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MTHFR 유전자랑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죠, 이게? 예, 에게레텔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두 분한테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답이 나올 테니까. 조용선이들 에게레텔라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좋은 거. 자, 김학 리더. 에게레텔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중간. 야, 저 얍삽이 저거 진짜. 얍삽하다 진짜는 진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얍삽하게 중간. 맞아, 중간이야. 너 통밥이었구나. 왜 중간일까? 왜? 도파민 관련이요? 얘가 과잉 행동 장애 ADHD한테는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과잉 행동 장애 있잖아요. ADHD라고. 그때는 나쁜 놈이야. 또 어떨 때는 좋은 놈이야. 그래서 이걸 중간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좋은 거고요. 어떤 건 나쁜 거예요.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테리로드에서도 중간균,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야. 중간균이. 그래서 하여간 유전자로 봤을 때는 MTHFR 유전자, 바로 엽산 유전자죠. 엽산과 관계됩니다. 와사풍은. 구안하나사를 와사풍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도 있습니다. 네, 에그레텔라 쪽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영양소로 또 접근해 보자고요. 영양소로 접근하면은 아까 엽산 나왔잖아요. 비타민 B9, 엽산. 또 하나. 마늘 안에 있는 식물 영양소 다이알린 다이설파이드. 마늘 안에 있는 영양소인 다이알린 다이설파이드.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혓바닥에 잘 안 나가는 거. 양혜선이도 집어넣어. 혓바닥에 잘 안 나갔을 때가, 그래서 실제로 와사풍 있는 사람들 혓바닥 내밀으려면요, 똑바로 못 내밉니다.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많이도 안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 와사풍 오기 전에요, 부산합니다, 굉장히. 집중을 못 합니다. 쟤 왜 저러지? 굉장히 진드근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부산해. 네, 증세들.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이빨 닦을 때 혓바닥에서 수정할 수 있고요. 평상시 보면은 평상시랑 틀리게 행동합니다. 현대인들이 앞으로 풍에 많이 걸린답니다. 풍에. 엽산 잘 드시고요. 마늘, 다이알린 다이설파이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 주의할 건 뭐냐면요, 흡연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풍이 오셨잖아요. 저희 아버지 담배 끊은 지 30년 됐어요. 한갑 때 딱 61살 한갑 때 딱 끊으셨으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운동하신다 그랬죠. 근데 풍이 왜 왔죠? 네, 진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무서운 놈이라는 거를 제가 계속 느낍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똥을 싸지만 그 똥 속에 있는 놈들이요,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찮게 여겼던 놈들이 우리를 다 조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와사풍이 오고 권한화사가 오잖아요. 좋아지더라도 또 옵니다. 3번은 또 오는데, 그걸 슬기롭게 잘 넘기시려면요, 미리 증세를 알아차리시라는 얘기예요. 하지정맥류도 마바와 관련이 있나요?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는 거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존슨 리더님, 하지정맥류는 마바랑 어떤 마바랑 관계가 될까요? 비피도박테리엄 롱검과 관계가 됩니다. 생뚱맞죠? 아까 조금 전에 비피도박테리엄 롱검은 간 경화, 빌리루빈과도 관계가 됐죠. 근데 얘는 또 뭐랑 관계가 되냐면요, 근육과 관계가 됩니다. 근육. 비피도박테리엄 롱검은요, 근육. 이게 부족하잖아요. 근육이 잘 안 생겨. 근데 하지정맥류는요, 종아리에 근육이 빠졌을 때 피가 내려갔다가 순환할 때 올라가지 않으면 걸려서 터진 거를 하지정맥이라래. 피가 나가는 동맥은 두꺼워요. 그래서 터지진 않아. 대신 막히지. 피가 들어가는, 나갔다가 들어가 될까요? 들어가는 거는, 나 불렀어요? 자, 나가는 거는 두꺼워서 터지지 않지만 막힌다. 이거를 동맥, 피가 들어가는 거는 정맥. 그거는 정맥은 굉장히 얇아요. 탄력 때문에 풍선처럼. 풍선 불면 얇잖아요. 거기에 고여서 바깥으로 터진 거죠. 그게 하지정맥이죠. 왜요? 펌프질을 못해서 종아리에서 심장으로다가 피를 올려주는, 리턴시키죠. 이게 안 됐을 때 터진 거죠. 고인 거죠. 그래서 근육량을 키우셔야 돼. 어디 근육? 종아리. 근데 그 종아리에 근육이 생기길래 하려면 근육량이 잘 생기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비피도박테리엄 롱검입니다. 키 성장화도 관계가 됩니다. 키 성장화도.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마바와 관련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아리의 근육. 종아리가 크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가 근육이 찢어졌냐 이거예요. 바로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종아리 이렇게 그려져 있죠. 사이사이에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펌프가. 그래서 잔 근육이 많다 이거예요. 찢어라. 제 표현에 찢어라.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잔 근육이 많다. 종아리. 종아리. 자전거 탈 때요. 앞으로 타지 말고요. 뒤로 한번 타보세요. 뒤로. 더럽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래에서 뛰면 종아리 근육 잘 생깁니다. 두 번째, 물에서 뛰면 잘 생깁니다. 왜?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 키우시는데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을 더 많게 3.2배 근육량을 키우게 하려면 필수 아미노산 3가지, 류신, 발린, 이소로이신을 같이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밀크시스를 맹신하는 40대 남성입니다. 밀크시스를 안 먹어서 피곤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까요? 피곤한 이유가 간에만 있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자고요. 자, 저희가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 그러면 장작을 가운데 이렇게 모아놨죠. 장작.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잘 안 붙어. 왜 안 붙을까요? 장작이 물이 붙은 거야. 장작이 덜 말린 거야. 잘 안 붙죠. 그랬을 때 거기다가 기름을 확 뿌리면 어떻죠? 잘 타죠. 기름으로 캠프파이어를 하는 게 아니라 장작으로 하는데 그 장작을 도와주는 게 기름이죠. 간의 장작은 뭐냐면요. 글루타치온이에요. 그 글루타치온을 잘 화력을 좋게끔 하는 게 실리마린입니다. 밀크시스 안에 있는. 그럼 간을 위해서 먼저 먹을 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글리신, 글루탐산, 시스테인. 이 3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간에 모이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냅니다. 간이 나쁜 사람은 얼굴이 칙칙하죠. 거무디디하죠. 톤. 우리가 피부하면 5가지 이렇게 하죠. 톤, 탄력, 수분, 염증, 여드름. 이 5가지를 피부 관리를 하래요. 근데 글루타치온은 간이 안 좋다는 거는 뭐냐면 글리신이나 글루탄산이나 시스테인이 덜 들어갔다든가 들어가도 합성을 못해서 글루타치온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죠. 왜? 청소를 못하니까. 근데 이 글루타치온은 미백에도 들어갑니다. 미백이 뭐죠? 톤이죠, 톤. 톤을 누가 한다? 피부톤. 너 이렇게 피부가 칙칙하니? 글루타치온. 그래서 병원에서 미백 주사를 놔줄 때 글리신, 글루탄산, 시스테인이 들어간 500mg을 1회 투여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근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피부톤 좋아지게 하려면요. 1일 글루타치온 500mg을 섭취하십시오. 그게 미백 주사입니다. 근데 글루타치온 나오니까 미국 네바다 주립대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하루에 300mg을 먹었을 때 파킨스가 42% 좋아진다는 논문이 있죠. 그래서 밀크시스를 맹신한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얘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글루타치온이야. 글루타치온. 그래서 그냥 글루타치온 하면 뭐 너무 어떤 단편적이니까 단백질. 왜? 그 아미노산.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아미노산 3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또는 글루타치온을 따로 드시든 여성의 톤을 위해서 칙칙한 거를 위해서 드시려면 하루에 500mg을 파킨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300mg을
알아서 드세요. 네, 이 정도 조언입니다. 40대 여성. 오늘 김도연 니도 날 만났어? 니 최근에 아마 열심히 한다, 야. 나도 열심히 할게, 다시. 자, 40세 여성, 24년 1월, 마바 검사 후 일주일 전 맞춤상근을 먹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배변 활동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변비가 온 것 같다고 합니다. 평상시 수분 섭취를 잘하지 않는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하다고 느낌. 파이토 프로틴 드시는데 유산균 중단하고 프로틴과 수분 섭취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유산균 드세요. 그냥 계속 먹어도 돼요, 리더님? 너무 어. 오래 이게 기간이 중단됐다가 드신 건데 괜찮나요? 그럼 드시는 게 낫지. 파이토 프로틴도 같이 드시면 좋고. 여성인데 변비랑 관련되는 게 김도현이도 뭐라 생각해? 생리? 생리. 맞아. 호르몬? 호르몬 맞아. 어떤 호르몬? 에스트로겐? 잘 모르겠어요.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죠.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얘가 횡행 결장을 흔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변비가 오는 이유는 뭐다? 프로게스테론이 안 만들어지니까, 장을 흔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폐경기 때, 갱년기 때 보면은요, 배가 묵직한 걸 느낍니다. 흔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외부의 식이섬유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 4발 달린 짐승은 변비가 없다. 왜? 뛰니까. 뛴다는 건 뭐냐면 횡형 결장을 흔들어 준다는 거예요. 몸에서 지절로 흔들어 주는 게 없다면 바깥에서도 흔들어 줘야죠. 그래서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님, 그러면 그냥 뭐 수용성이든 불용성이든 상관없이 일단 식이섬유 같이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불용성이 더 좋아. 아, 네. 수분 섭취는 늘리고. 근데 수분을 먹는데 소변량이 너무 많아져서 싫다. 이런 분들 있죠. 물을 많이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먹으면요. 오줌 솟태나. 계속 소변만 매려워. 왜? 비장과 폐를 고려한 상태에서 드셔야 돼. 비장. 그래서 되게 쉽게요. 그냥 맹물 먹는 것보다요. 설탕물 같은 거 먹잖아요. 소변을 더 빨리 봅니다. 설탕 들어간 음료 있죠. 탄산음료. 하여간 설탕이 들어간 것들을 먹잖아요. 물에다 설탕 타 먹어봐. 그냥 물 먹는 거하고 물에다 설탕 넣고 타 먹잖아요. 설탕에 타 먹은 게 훨씬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비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비장. 혈액량을 조정한다고 했죠. 수분량. 현대인들이 설탕량이 많아지면서 비장이 약해졌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넌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애가. 바로 그때가 비장입니다. 그리고 비위가 상한다고 하죠. 비장과 위장이 부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장이 약한 사람은, 매가리가 없는 사람은 위 기능이 떨어진다. 매가리가 없어. 클리스텀 클리스터 1. 클리스텀 클리스터 1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있죠. 스트레스성 식욕부진. 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학생 변을 3일에 한 번씩 보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면 괜찮아요?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의사분들은 얘기하죠. 괜찮다고. 자, 근데 양혜선 리더 하나 물어볼게. 네. 양혜선 리더는 착하니까 안 그런데 누가
입사 동기가 잘 되면 배가 아팠어, 안 아팠어? 배 안 아파요. 그지? 착해서 그렇다고 내가 미리 이렇게 밑바닥을 좀 깔아놨잖아. 우리는 왜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야. 미생물과 연결돼 있어서 아, 그래? 뇌에 뇌의 직접적인 역할. 쉽게 하이팔. 말하면 밤에 제가 집에 갔어요. 밤에 집에 갔어. 그러면 불을 켤 때 스위치를 켜죠.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들어오죠. 뭐야 이거? 책이 안 자, 우리 장기가 낮밤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장기의 낮밤은 빛으로 낮밤을 가립니다. 자, 우리 몸의 스위치는 장에서 출발합니다. 스위치 켜는 게 장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까지 흘러갈 수 있게끔 물을 드세요. 그럼 물을 먹었죠? 그럼 물이 쭉 가죠? 위에 갔죠? 괜찮아요. 장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장기 일해. 이렇게 시작! 너 일해. 그러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을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몸의 스위치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아니에요. 장이에요. 그럼 변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드세요. 물 드세요. 그냥 맹물. 저는 어떻게 한다? 저는 뭐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루틴이라고. 저는 일어나면 눈도 제대로 못 떠. 일단. 그리고 겨가 왜? 파이버 비치가 저 멀리 있거든요. 제가 잠자는 방 안에서도. 그래서 뚜껑을 열고 그 껌껌한 상태에서 핸드폰 약간의 부르다가 파이버 비치를 떠서 입에 넣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물을 조금 먹어요. 물을.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잖아요. 30분 안에 시그널이 옵니다. 장에서 내보내려는 시그널이 와요. 습관을 들이시라고.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물 많이 먹고 파이버 비치 좀 먹었어. 변기에 앉았어. 근데 아무 신호가 안 와. 10분, 20분 됐는데도 아무 신호가 안 와.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그 다음날 또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습관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든 장기에 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3일에 한 번 간다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드시는 양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일정량에 가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지 그거? 다 저기 했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 하면 저 역사 얘기할 거예요. 다 아는 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 양혜선 리더한테 물어보면 모를까 봐.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은 스스로 쪽팔릴까 봐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김학 리더, 네, 세종이라고 하지. 세종. 네, 또 누구는 세조가 있지. 네, 선조, 정조, 중종, 연산군, 광해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틀릴까? 군과 종과 조의 차이는? 양혜선 리더 알아? 모르죠. 미안해. 그래서 안 미안해서 안 물어본 거야. 저도 감사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어? 안다고? 아니요, 거절하겠어요. 거절할 거야? 그래, 당신은 거절할 의사가 있습니다. 첫째 서장입니다. 아니에요. 아세요? 교도는 왕으로 인정을 하는 이거 좀 돌림자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야, 이 사람아, 왕이 결혼을 안 하면 후대를 어떻게 연결해? 그냥 격자와 첩의 차이 아닌가요? 격자와 첩의 차이. 아, 그러면 중종은 뭐야? 바로 뭐냐면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왕이 된 사람은 조고요. 평탄하게 지낸 거는 종이고요. 중간에 박근혜처럼 탄핵된 거를 군이라고 합니다. 쉽게 세조. 인조 반정 하죠. 인조. 선조. 왜 선조죠? 올해 임진왜란, 정유재란 큰 난들이 있어서. 질문 안 하면 이딴 거나 할 거야 나. 아, 또 질문 들어왔다. 조조는 왕으로 인정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조조? 첫째는 성지 조조는 형님 삼국지인데요. 그 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조와 종과 군 얘기한 거고요. 딴 거 할게요. 장자 승계 안 되는 건 조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등드름 심한 중학생 딸이요. 얼굴은 괜찮은데 어떻게 치료될까요? 등드름이 뭐예요, 조용선 리더님? 등에 뾰루지 같은 게 많이 나는 걸 등드름이라고. 이게 어디랑 어떤 장기랑 관계가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게 간하고 관계가 됩니다. 간에. 그래서 노폐물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두 가지랑도 관계가 되죠. 비박이랑 관계가 된다. 비박. 갑자기 비박하니까 비박 스프는 어디랑 관계가 됐죠? 반증. 네, 그래서 이게 백반증은 비박 스프랑 관계가 되고 이 등드름은요 비박과 관계가 됩니다. 비피도박테리움과 박테리오스하고. 소양, 소음 등 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식을 가려 먹어요. 마박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님, 저는 그 항공 쪽에는 제가 레이팅이 있는데 이건 소음소. 자,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엄마 이건 뭐야?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건 바로 통계학입니다. 저는 그런데 별로 태양인, 태음인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우리 엄마가 사기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을 신봉합니다. 이건 통계학이잖아요, 그냥.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맞는 것도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100%는 다 맞다, 100%는 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마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 갖고서 마발을 찍어서 보내줬을 때 오늘 어떤 아이 거를 보내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자, 근데 소음인일 경우에 많대요. 마이크로마인과 관계없이. 잘 이해하세요? 소음인일 경우에 자폐 스펙트럼이 많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인도 마발 봤을 때 자폐 스펙트럼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잖아. 맞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박테로데스는 많고 코레아 보텔라와 도리아가 부족했을 때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 코레아 보텔라와 도리아는 많아야 되고 박테로데스는 적어야 된다. 박테로데스가 대표적인 중간균이에요. 근데 이때는 적어야 돼. 이때는 적어야 돼. 의외로 코레아 보텔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2가지 고르래잖아요. 저는 코레아 보텔라 하고요. 루미노코커스를 뽑습니다. 왜요? 일단 사람이 활기차야 돼요. 우울하면 안 되잖아. 우울함. 자, 오늘 아침에 제가 70달 되시는 마라톤 뛰시는 형님과 목욕탕에서 둘밖에 없었거든요. 예, 둘밖에 없어서 저는 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형님이 자꾸 오래요. 본인 탕에 있는데. 나는 내일 해야 되는데. 근데 형님이 오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들어가서 그 형님이랑 티키타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 좋아지죠. 자, 제가 그 형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인생에는 3대 락이 있다. 3락. 뭐죠?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먹는 거, 자는 거. 그건 본능이에요. 즐거운 거. 서서 하는 최고의 즐거움은 골프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서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쾌락을 느끼는 게 골프래요. 저는 골프를 몰라요. 자, 2번째,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쾌락은? 앉아서 하는 건 뭐냐면 마작이라고 해요. 마작, 노름이죠. 드러나서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쾌락은? 섹스라고 하죠. 근데 이 3가지보다 더 큰 쾌락을 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체크하죠? 어떻게 체크했을까요? BDNF 유전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BDNF 유전자가 우울증, 자폐. 이 BDNF 유전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체크하면요, 쾌락의 농도가 나와.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이 제가 골프 모릅니다. 구멍에 넣는 거잖아. 어려울수록 인간은 쾌락을 느껴요. 쉽게 그 골프 집어넣는 구멍이 이만해 봐. 그럼 대강 쳐도 들어갈 거 아니야. 어려울수록 쾌락을 느낍니다. 자, 3가지보다 더 쾌락을 지수가 높은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BDNF 유전자가 더 활성화되는 방법. 이게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 47%가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47%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이거예요. 약을 먹으면 50% 개선됩니다. 3%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한 겁니다. 형님은 절대 우울하지 않을 겁니다. 왜? 마라톤을 하시니까. 그 힘든 거를 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없애고 더 행복감을 느끼시려면요. 내일 아침 자전거 열심히 타시라는 거야. 근데 열심히 타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들다라는 거를 오버해서 타시라는 거야. 등산도 그렇지 않나요? 힘들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어차피 내려올 걸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올라갔을 때 그래서 저는 입구 산악회를 좋아합니다. 니네들 갔다가 올 거 아니야. 나는 입구에서 파전 먹고 있을게. 근데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아는 그 쾌감이 있답니다. 그 쾌감을 느끼는 거는요. 바로 비대표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좀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 다 알아요, 근데. 어렵다는 거를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쾌감의 농도는 더 올라갑니다. 어, 또 없네. 또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또 다른 역사 얘기할까요? 자, 대한민국 여태까지 문헌에 기록된 바에는 외침을 몇 번 받았다고 나오죠? 외침. 쉽게 말하면 몽고가 쳐들어와, 예? 몽고가 쳐들어와, 청나라가, 예? 명나라는 도와줬지만 청나라 쳐들어와, 일본이 쳐들어와, 우리나라 맨날 쳐들어와, 맨날. 그래서 권투 선수라면 몇 번의 싸움을 했을까요? 문헌에 나온 걸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런 운동선수라면요, 최고입니다. 최고. 963번의 외침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쳐들어왔대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쓰잖아요, 실록을. 고려사. 그러면 어디가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 누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맨날 북방에서 쳐들어오고,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막, 응? 963번을 싸웠어요. 근데 몇 번 졌을까요? 왜 3번이라고 했어요? 2번 아니에요? 한 번은 어디 있어요? 아, 아니 지금 저 김선희 대님이 3번 하길래 2번 졌어요, 2번. 딱 2번밖에 안 졌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면 링에 900번 넘게 올라가서 2번 졌어, 2번. 2번. 그 2번이 한 번이 언제죠? 1636년 병자련의 호가 난을 일으킨 거죠. 우리가 병자호란. 두 번째가 1910년 경술국치죠. 이거 2개 말고 언제 우리가 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황석현이가 은하철도 999를 얘기를 하는데 저건 은하철도죠. 예. 999는 은하철도다. 예, 기차가 예, 남의 노래죠. 예, 우리가 어둠을 헤치고 예, 우리는 참 우주는 못 가는구나. 또 질문 안 하면요. 비슷한 역사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느 시대 얘기할까요? 조선시대를 얘기할까요? 고려시대를 얘기를 할까요? 삼국시대를 얘기를 할까요? 삼국시대한테 가면 야사가 더 많아요. 정사보다. 공부 잘한 김학리도 물어보려다가 지금 눈이 째려보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볼게. 우리가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죠.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가 있고 김부시기가 쓴 사기가 있죠.
나중에 심심하면 잠 안 올 때 역사책 한번 봐보세요. 예, 그러면 잠이 잘 온답니다. 예, 죄송해요. 예, 잠이 잘 온다. 예, 잠이 잘 온다. 예. 사람마다 관심 갖는 게 다. 자, 갑상선 암 관리 방법 부탁드려요. 예, 예. 갑상선 암 관리. 세 가지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일반적인 상식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요. 호르몬암이죠.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근데 갑상선암은요. 호르몬암이니까요. 호르몬을 주의해야죠. 호르몬을 주의한다는 건 뭐냐면 여성의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죠. 근데 외부에서 분자 구조가 같은 모양새가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는 거죠. 이걸 환경 호르몬. 우유, 고기 결안에 있는 그냥 여성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 진화는 증가한다. 근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 누구는 우유, 고기 결안을 그렇게 먹었는데 왜 갑상선 암, 유방암, 자궁암에 안 걸릴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등장합니다. 암의 대항성을 높은 사람, 암의 저항성. 암이 된다는 건 뭐죠? 암의 세포가 단백질이 변형되는 게 아니죠. 활성산소가 붙어갖고서 단백질 덩어리가 변형이 된 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만 개가 모인 게 암이라고 하죠. 그걸 쟀더니 1g이 됐고 길이를 쟀더니 1cm가 된 걸 우리가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항성이 있어야 돼. 저항성. 그 저항성에 관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라크노소피리언스 20그룹이라고 있고 또 하나 파스코락토박테리움이라고 있죠. 라크노소피리언스 20그룹보다 파스코락토박테리움이 더 대항성이 셉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 갑상선은 암이라고 썼지만 그냥 저는 총칭해서 호르몬 암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호르몬 암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큰 이유는요. 호르몬 암 중에 유방암의 증가 추세를 봤더니 복부 비만과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반비례해야 되는데 비례하고 있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폐경 후에도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왜? 배에 있는 지방을 부신해서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배에 있는 지방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켜서 가슴으로 올려줘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이 유방암의 빈도가 높다. 세 가지. 갑상선. 그러면 갑상선과 관계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가지가 있죠. 박테로이데스 테타이 오타 오미크론이라는 이게 갑상선과 관계가 됩니다. 박테로이데스 테타이 오타 오미크론. 그리고 모든 암의 저항성은 라크노스피리언스 20그룹과 파스코락토 박테리움 그리고 또 하나 암이 사멸돼야죠. 암이 생존하면 안 되고 생존하면 안 돼. 암은 생존하면 안 되고 커지면 안 돼. 세 번째, 전이돼도 안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GAL-3 한국말로 이거를 갈렉틴3라고 하죠. 갈렉틴3 이 수치를 낮춰라. 근데 한국에는 현재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하나를 찾았죠. 커큐민이라고. 커큐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족력을 봤더니 암이 잘 걸려.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봤더니 암의 저항성이 약해. 그러면 커큐민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암 관리 부탁드려요. 자, 굳이 혈액암이라고 했으니까 혈액암은 SR 스트롬톤과 관계가 됩니다. 방사능 스트롬톤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롬톤은 또 뭐가 관계되죠? 영양소 중에
칼슘과 관계가 된다. 칼슘. 성인은 일일 권장량이 700mg 이상 드셔야 되고 현재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꼬맹이들은 1000mg에서 늘었습니다. 1100mg이라고. 권장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다시 뼈에 칼슘이 부족했을 때 입으로다가 방사능 물질인 스트롬톤이 들어오면은, 이 스트롬톤은 우리 칼슘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쌍둥이에요. 그래서 스트롬톤을 칼슘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뼈에서 흡착을 시킨다. 그러면 생기는 암이 골육종이다. 골육종. 그리고 일부가 스며든다. 그게 혈액암입니다. 스트롬톤이 어디 많죠? 바다 해산물에 많다. 방사능 물질. 2013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일본에서 쓰나미라는 게 왔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었죠? 그걸 다 뒤집어 엎었죠, 바다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하자고요, 제가 이 얘기는. 그래서 하여간 해산물, 회를 좋아한다? 나는 회 안 먹는데 떡볶이 드셔도 먹어요. 왜요? 오뎅 있잖아. 이제 겨울 됐어. 겨울에는 뭐니 해도 어묵이지. 뜨뜻한 국물 하나 마시면서 어묵 하나 딱 찍어서 간장에다가 딱 찍어서 먹을 때 아우 추워 하면서 또 종이컵에 국물을 먹으면 아우 뜨뜻해. 거기에 스트롬톤은 있습니다. 일부겠지만 일부를 자주 먹으면 쌓이게 됩니다. 그럼 방어 체계가 뭐죠? 뼈에 칼슘이 충분하면 스트롬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칼슘으로 오해 안 합니다. 바이패스, 외부로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갑자기 주문량들이 막 들어와서요. 어이씨, 요거 요 정도 할게요. 혈액암은요, 스트롬톤.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이문주님을 초청한 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라고요. 다른 거 넘어가 돼서 50대 중반 여성 난소암, 라쿠노스 난소암 수술하신 지 2년 되셨는데 최근 장폐색으로 응급실 3번 다녀오셨다. 도움되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분의 자녀분이 됐습니다. 근데 마바하고서 괜찮습니다. 이건 두 개가 틀린 겁니다. 난소 쪽의 암은 호르몬암이죠. 호르몬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호르몬암. 환경 호르몬. 샴푸에 들어가는 인위적인 향을 내는 프탈레이트. 싼 화장품에 인위적인 향을 내는 머스크 케톤. 라겐락 같은 용기에 전자레인지 되었을 때 들어가 있는 비스페놀 A. 세제 찌꺼기에 있는 노릴페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 호르몬. 다 관계가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옷 메이커 중에 악어 메이커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난소와. 자, 근데 장폐색은요. 이거랑 관계 있는 게 아니고요. 뭐랑 관계 있죠? 마이크로바이옴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가 콜레스테롤인가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14가지 중에 첫 번째.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당뇨랑 관계된다는 오슬로스피라 아카만시아. 그리고 밑에가 긴 영어가 써 있죠. 바로 피칼리박테름이라고 합니다. 왜요? 대장의 염증성 질환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말고요. 영양소로 봤을 때는요. 식이섬유 결핍입니다. 밀어내지 못하고 쌓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게 누가 하죠? 식이섬유가 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요. 오래 쌓입니다. 특히 어떤 것들이? 지용성 음식이. 그래서 한국에 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장 쪽에 일겁니다. 주문 들어온 게 많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식이섬유 잘 드시고요. 마바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유방암 2기로 수술받고 항암 끝나고 5월에 검진받고 54세 여성. 혈압이 2주 정도 145, 150 정도 나온다. 병원 처방을 받아서 혈압약을 먹는 게 좋은 건지요? 아니면 약 먹지 않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혈압약 드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 드시면서. 근데 혈압을 올리는 원인을 제거를 하면 해야죠. 근데 제거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혈압약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올리는 이유를 제거를 하면요.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는 콜레스테롤에 있고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에 있고요. 세 번째는요. 비만에 있고요. 네 번째는 나이. 다섯 번째는 나트륨.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고수업 치는데 상대방이 고돌이 해봐요. 고돌이 하면요. 돈 줘야 되잖아. 5점인데. 고돌이, 고스톱. 혈압이 확 올라가. 오돌이 박터. 모르면 그냥 고돌이가 박 터진다. 약은 드시되 원인을 물론 제일 큰 원인은요. 콜레스테롤입니다. 보통. 그런 걸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는 10년을 버텨야 된다. 10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림프와 폐입니다. 유방암 환자는 유방암으로 죽지 않는다. 림프암이나 폐암으로 전이 된다. 그래서 코엔자임과 관계가 된다. 코엔자임. 23세 대학생. 녹내장 초기, 무매. 근시로 인한 거라고 병원에서 그러는데요. 어찌 관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안압이죠. 안압. 왼쪽이나 오른쪽 공이 20이 넘어갔을 때 녹내장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데 정선 리더님, 이 마바랑 뭐랑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려워. 어렵다니까. 의외의 답이 나올 거예요. 저 마이크로바이옴의 집대성을 한 성리학을 집대성한 거는 정약웅이가 여유당 전서라는 508권의 책에서 나와 있듯이 김학 리더의 레포트에 마바를 정리해 놨잖아. 마바를 집대성한 김학 리더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네시엘라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요. 파라박테도 있습니다. 저 진짜 그거 딱 말하려고 했는데, 리더님. 그랬어? 여기 딱 나와 있는데요, 녹내장. 그랬어? 아이씨, 아, 조금 기다릴 걸. 내가 승질이 아, 급해갖고 서운합니다. 미안해. 아이씨. 그러면 아까 정약용의 호가 뭐라 그랬어? 다산 뭐라고? 정약용. 다산은 유태령이 사는 데가 다산 신도시지. 맞는데. 아니, 정약용의 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산 적양도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유배 가서 쓴 책 있죠. 여유당 전서. 여유당이라는 호도 있습니다.
그 책이 508권이에요. 유배에서 글만 썼어. 그 한문을 쓰면서 이만한 두께를 508권을 썼어. 그게 성리학을 집대성한 거래. 라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다고 하죠. 예. 김학 리더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집대성하고 있잖아, 지금. 너 가수 중에 대성이 좋아하니? 미안해요. 자, 딴 얘기 할게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파라박테리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왼쪽 해마로 가는 파라박테리스는요. 기억력인데 어떤 기억력이냐면요. 단기예요. 장기가 아니라. 그럼 단기 기억력이에요. 이 단기 기억력은요. 왼쪽 해마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녹내장도요. 왼쪽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에 압이 생긴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관계됩니다. 스트레스. 또 하나는요. 타우 단백질 기억나시죠? 베타 아밀로이드. 육류 찌꺼기들.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물에 쌓이는.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는 게 진코라는 성분에 있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쪽을 되살리는 게 콜린이죠.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츠하이머. 그래서 녹내장은 알츠하이머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바르실렐레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파라박테리스로 관계가 되고 두 번째는 바르실렐레랑 관계가 됩니다. 자, 27분입니다. 이제 더 주문 받으면 오버하니까 오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끝내야 돼요. 지금 듣고 계신 101분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요 더 행복해질 겁니다. 매일마다 행복해지려고 조금 더 노력하자고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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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